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우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사를 오늘 마쳤죠. 그리고 야간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구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내일 체포 적부심을 청구합니다. 법원에다가 이 체포가 잘못됐다, 풀어달라라고 하는 체포 적부심 심사를 청구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체포는 말이죠, 비록 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됐다고 하지만 너무나 이상한 체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체포를 할 때는 5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범죄가 중대해야 됩니다. 이걸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말합니다. 사소한 범죄를 가지고 체포까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망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도망의 우려가 있습니까? 세 번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인멸할 게 뭐 있습니까? 유튜브에 나가서 발언했던 것인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재범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재범을 합니까? 공무원 그만뒀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면서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면서요. 지금 면직됐습니다. 무슨 유튜브에 나가서 공무원으로서의 발언을 또 하겠습니까? 자, 아무것도 없지요? 주거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거 부정 있습니까? 집에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5가지를 제가 말했는데 어떤 것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있어서 그 피해자를 다시 우애를 가할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체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원래가 체포가 됐든 구속이 됐든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그리고 보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택에 가서 체포를 해서 수갑을 채우고 장관급, 어제까지도 장관급에 있었던 사람을, 이것은 뭡니까? 정치 보복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론 탄압입니다. 자기들이 물러나라고 하는데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 당해봐라. 너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서 방송통신위원장 된 사람이지. 너 우리가 물러나라고 그렇게까지 눈치를 줬는데 안 물러나고 개겼지. 이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지금 굉장히 초조하다는 겁니다. 뭔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해서 지금 사람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서 눈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용산으로 눈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용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용산에는 관저에 김혜경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의 대통령실에는 김현지 씨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부인이라 불리고 한 사람은 제1부속실장이라고 불리죠. 글쎄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김혜경 씨의 심부름을 하고 사실상 수행 비서를 하는 경기도에서 말이죠, 배소현 씨. 법카가 문제가 됐을 때 김현지가 이 배소현한테 전화를 걸어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합니다. 배소현과 김현지는 무슨 관계일까요? 배소현은 일단 김혜경의 수행비서로 보입니다. 김현지는 김혜경의 비서가 아닙니다. 김현지는 이재명하고 직접적인 다이렉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시장으로 일할 때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에 걸쳐서 18억인가요? 정말 1년에 1억이 넘는 1억 2천인가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돈을 지원해 줬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조그만 시민단체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줬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백현동 아파트, 지금 김현지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김현지가 이끄는 시민단체 정책위원장을 했던 자가 지금 산림청장으로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말이죠. 이재명이 가는 길을 꽃단장 해준 사람이 김현지입니다. 그러다가 전과까지 얻었죠. 33,000통의 개문자를 보냈죠. 그리고 저번에 검찰에서 이재명 그 당시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소환 통보를 했을 때 전쟁입니다 하고 말한 게 바로 김현지죠. 김현지는 단순한 그냥 이재명 곁에 측근이 아닙니다. 유동규 씨가 말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많은 곳에서 이 관계가 지금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용산에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용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연기가 피어오르는지, 와장창 그릇이 깨지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용산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주시하고 있어요. 그 시선을 지금 영등포 경찰서로 돌리려 하는 것인가요? 하지만 내일 제가 볼 때 우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석방됩니다. 체포 적부심에 의해서 석방됩니다. 아무리 판사라고 한들 지금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를 달리는 장동혁 대표가 경고했습니다. 경찰들 뿐이 아닙니다.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리고 판사고 이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이 구속에 관계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경찰들 지금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와가지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하러 가고 그리고 수갑을 채우고 그 난리 부르스를 피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말이죠. 또 무슨 배짱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다시 서부지방법원인가요? 여기서 영장을 발부한 것 같은데 글쎄요. 법원이 어딥니까 지금? 다 조사를 시켰답니다. 지금 장동혁 당대표가 진두지휘를 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사건, 이 사건을 지금 모두 변호사를 동원하고 당에 고문으로 있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태를 갖다가 장동혁 당대표가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재명 정권이 몰락할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탄탄대로인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민주주의란 존경을 받아야만 그 권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할 수 있었죠. 어느 나라든 존경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문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 정권 드디어 이진숙 때문에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아니, 벌써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돈을 뿌려가지고 지금 포퓰리즘으로 어느 정도 인기를 끌지 모르나 물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뛰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전세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월세입니다. 이제는 전부 다 전셋집도 없어가지고 다 거리로 앉아야 됩니다. 월세를 살게 되면 그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월세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식료품 값이 무지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냥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바로 그렇게 물가가 뛰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심지어 말이죠. 공을 6개 지워버렸습니다. 화폐 개혁을 해서 또 화폐 개혁을 해서 공을 또 6개 지워버렸어요. 강신업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로 가는 급행열차를 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멈춰 세워야 합니다. 때문에 지금 이진숙, 대진숙이라고 부르죠. 대진숙이 결국 그 베네수엘라 열차를 멈춰 세우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하나의 이다르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체포됨으로써 수갑을 참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적 부심 청구했습니다. 석방됩니다. 오히려 이제 이재명 정권이 다구리를 당할 차례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